제가 구글에서 발표한 나노바나나 프로 출시 영상을 보다가 이런 걸 발견해서 바로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구글 발표 자료에 나노바나나를 쓰다 보면 해상도도 너무 낮고 제품이 자꾸 변경돼서 짜증난 적 있으시죠? 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새로 나온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로는 이런 얼굴 바꾸기부터 복잡한 제품 일관성 유지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그럼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마지막 칸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이 모든 한글 텍스트를 정확하게 생성하고 현실적인 장면과 사람까지 사실적으로 뽑아낸다는 점이죠.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나노바나나 프로로 뽑아낸 스크린입니다. 이전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복잡한 한글도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죠. 거기에 이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이 옆에 발표자와 주변 무대, 관중까지 완벽하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유튜브 UI까지 이 화면 전체가 나노바나나로 뽑아낸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미지 모델들과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이미지 퀄리티부터 일관성 및 추론 능력까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나노바나나 실물 활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치트키까지 알려드리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화질과 이미지 퀄리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프롬프트는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핸드폰 셀카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는데 왼쪽이 일반 나노바나나이고 오른쪽이 나노바나나 프로로 생성한 모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화질이죠. 일단 이번 업데이트로 최대 4K 해상도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미나이에서 생성을 하면 2K까지만 나오고 프리픽 등 외부 플랫폼에서 유료로 사용할 때 4K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이미지부터 말씀드릴 게 많은데 프로 모델은 일단 검열이 약해졌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이런 키티도 일반 모델은 생성을 못했다기보다는 막아놓은 거로 보이죠. 근데 프로 모델은 키티를 정확하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단순히 화질이 올라간 것 이외에도 이런 머리카락 질감 묘사나 이런 옷 그림자의 정확도 그리고 디테일도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다음엔 이렇게 밤에 플래시를 켜고 찍은 듯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플래시를 켰다고 해도 일반 모델은 피부가 너무 AIT가 많이 나죠. 반면 프로 모델은 입술이나 눈썹의 디테일이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 표현도 일반은 나름 초점에 나간 것까지는 표현을 해줬지만 너무 정적이라 부자연스럽죠. 근데 프로는 눈 내리는 표현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이런 빛을 받는 모습부터 모션 블러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흩날리는 것까지 표현을 해줬죠. 이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프롬프트에 Y2K 밀레니엄 스타일이라고 적으니까 얘는 이렇게 날짜까지 이 단어에서 추론을 해서 적어줬습니다. 이런 추론 능력도 정말 놀랍네요. 근데 이렇게 두 장만 만들어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조금 전형적인 미인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원래는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없어도 디폴트로 좀 미인상이 나왔거든요. 아까 사진도 그러고 이 사진의 인물도 되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외모로 나왔어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뽑기엔 훨씬 좋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프롬프트에 K-POP 아이돌이라는 묘사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프롬프트에 뭔가 미인, 미남을 약간 직간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미인상으로 나옵니다. 이 이미지도 피부 디테일 뿐만 아니라 라이팅까지 프로 모델이 압도적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외모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눈, 코, 입, 얼굴형 등 외모에 대한 묘사로 프롬프트를 꽉 채운 이미지인데 왼쪽이 시드림4 4K 모델이고 오른쪽이 나노바나나 프로입니다. 시드림은 전형적인 미인상을 베이스로 외모 묘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반영을 해줬고 나노바나나는 기본 베이스 없이 외모 묘사 프롬프트에 가중치를 많이 줘서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좀 큰 장점으로 보이네요. 다른 모델들은 프롬프트의 변화를 많이 줘도 계속 비슷비슷한 얼굴로 뽑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나노바나나는 프롬프트를 잘 조절하면 일반인 모델을 뽑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미감에 관련해서는 일반 모델과 비교할 때는 압도적이었지만 시드림과 비교하니까 살짝의 단점도 있어 보이네요. 시드림이 더 쨍하고 대비가 센 미감으로 나와서 광고 이미지에는 더 적합할 듯 하네요. 용도에 따라서 두 모델을 모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이미지나 스튜디오 이미지는 시드림으로 자연스러운 일상 이미지는 나노바나나 프로 이런 식으로요. 다음은 가장 놀라운 텍스트 생성 능력입니다. 나노바나나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를 긁어넣고
이 정보를 텍스트와 표와 그림으로 표현한 화이트보드 이미지를 뽑으라고 했거든요. 일반 모델은 일단 한글을 제대로 뽑지도 못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글씨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장표 같죠. 반면 프로 모델은 진짜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생성도 거의 완벽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텍스트도 정확하지만 제가 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했다는 점이에요. 설명에 필요한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했고요. 이 텍스트 생성 능력은 뒤에서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드림과 같은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화질이나 디테일이 좋은 건 기본이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관성과 편집 능력이죠.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마케터분들이 바로 실무 컨텐츠에 써먹을 수 있는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인물 일관성과 제품 일관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스왑입니다. 이전 모델은 아예 페이스 스왑 자체가 안 됐습니다. 딥페이크 등 우려가 있어서 정책상 막아놓은 것으로 보였죠. 근데 구글이 진짜 작정을 한 듯합니다. 이런 페이스 스왑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주고 심지어 유명인 얼굴도 생성 그리고 교체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내 제품 모델 이미지를 다른 모델로 교체할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종이 달라도 프롬프트에 얼굴과 머리, 피부색까지 교체해달라고 하면 잘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아까 페이스 스왑을 한 이미지에서 의상을 제가 원하는 거로 바꿔봤어요. 옛날 영상 댓글에 디테일이 복잡한 의류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최대한 디테일이 많은 의류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인물은 그대로 나온 걸 보니까 인물 일관성은 좋고 문제는 의류인데 비교를 해보면 이런 디테일이 다 변형이 됐습니다. 아무리 4K를 뽑아도 이렇게 작은 디테일까지는 유지를 못해주네요.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형태 디테일은 좀 무너졌지만 이런 문양이 있는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점들이나 위치는 꽤 정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패턴 위치까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쭉 보면은 지퍼도 살짝 변형이 됐지만 큰 디테일이 없는 치마 같은 경우 무난하게 잘 교체를 해줬습니다. 다음 가방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손잡이가 좀 특이한 가방이긴 하지만 손잡이 모양이 변형이 됐습니다. 이런 로고나 실밥 디테일은 잘 유지가 됐는데 제가 일부러 가방 크기를 가늠하게 하려고 사람이 들고 있는 사진을 인풋으로 넣었는데도 가방 크기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레퍼런스보다 가방이 작아졌죠. 이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물론 이런 손잡이나 가방 크기의 경우 여러 번 생성 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물 일관성이 훌륭한 것을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여러 명의 인물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인물 사진을 넣고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라고 해봤습니다. 이건 나노바나나 일반 모델인데 딱 봐도 남자가 중복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 여자의 머리와 이 여자의 얼굴이 섞인 걸 볼 수 있죠. 나노바나나 프로는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일단 각 인물을 정확하게 넣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확대를 해보면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저씨는 코가 좀 뚱뚱해졌다든지 이 여자는 좀 살이 찐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유지해야 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인물은 최대한 2~3명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품 컷입니다. 먼저 아까 그 가방으로 연출 컷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심플한 프롬프트만으로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게 손잡이인지는 인식을 못하네요. 사람이 들고 있는 사진 말고 제품만 있는 사진을 넣으면 똑같이 생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한글이 적힌 갈배 이미지를 넣고 간단하게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꽤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배가 들어간 음료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제품에 있는 이미지나 글을 보고서 추론을 해서 배랑 배꽃 배경으로 구성을 해줬네요. 캔 위에 물방울이 맺힌 디테일도 좋고 텍스트 유지도 아주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이런 글씨의 위치가 원본과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아까 모델 컷의 의류랑 가방에서처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모자라는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편집 능력을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를 포스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품 주변으로 동그랗게 메인 카피가 들어가고 이미지 아래쪽에 한글 문구를 적게 했는데 의도대로 아주 잘 적어줬습니다.
진짜 텍스트 생성 능력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 게시물이나 포스터 정도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텍스트 편집 능력을 본 김에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1688 상세 페이지를 그냥 번역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이제 외주를 안 맡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중국어 써있는 이미지를 넣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라고만 해주면 다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완벽하게 번역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다음은 라이팅과 표정 편집입니다. 아까 생성한 모델 이미지에서 라이팅을 바꾸고 표정을 무표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을 잘 유지하면서도 표정도 잘 바꿔줬고 변경된 라이팅에 맞게 이런 가방 부분도 잘 적용을 해주고 그림자까지 적절하게 생성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옷의 디테일은 조금 더 변경이 되니까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편집을 너무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디테일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포즈까지 변경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하이엔드 패션 화보 포즈로 변경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소품까지 적용을 해서 잘 변경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다른 포즈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 포즈로 바꿔줘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프롬프트로 요청을 해도 잘 생성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스타일까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무드보드 이미지를 넣고 무드보드의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하면 이렇게 색수차, 필름 그레인, 비네팅 효과와 색감까지 그대로 적용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미드저니의 스타일 레퍼런스와 함께 사용한다면 정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저니가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제품이나 인물 일관성이 정말 최악인데 일관성이 좋은 다른 모델들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미드저니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업스케일까지 가능합니다. 옛날에 찍거나 생성한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싶은데 화질이 낮아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유료로 업스케일 프로그램 쓰지 마시고 나노바나나로 간단하게 업스케일을 해보세요. 원본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피부 디테일부터 이런 눈의 디테일까지 4K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는 사실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죠. 그래서 제미나이의 지식과 추론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와 지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글씨 이미지를 생성을 해도 거울에 반사된 글씨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건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좌표와 날짜만 줘도 이 위치에서 이 날짜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미지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좌표는 지금 서울시청 좌표거든요. 네, 딱 감이 오시죠? 바로 시청광장에서 2002년 6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성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월드컵 응원하는 붉은 악마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날이 이탈리아전이었는데 전광판에 유니폼이나 정보에 그런 것까지 표현이 안 되니 워낙 다른 성능들이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까지 기대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보를 활용한 단순 지식이었다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추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비하인드 씬을 생성하라고 했거든요.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약간 위에서 찍힌 각도를 감안을 해서 사진 작가가 박스 위에 올라가 있고 뒤에 이런 길거리 포차까지 있는 게 좀 소름이네요. 이런 조명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자세히 보면 얼추 각도만 바꾼 게 아니라 원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런 건물과 천막도 정확하고 여기 맨 앞에 흰 옷 입은 아저씨랑 그 뒤에 팔 들고 있는 사람과 태극기까지 진짜 놀랍습니다. 물론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많은 이미지에서는 세부 요소들은 변경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추론 능력과 구조 유지 능력이 굉장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영화 스틸컷을 넣고 이 장면의 촬영 현장에 사용된 조명 세팅을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위치와 정보까지 생성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조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조명 정보가 일리가 있는 건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맨날 남들이 보여주는 사례만 봐서는 내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내 업무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활용법을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는 제미나이 3와 함께 사용할 때 더 강력합니다. 제미나이로 와서
이 영상에 스크립트를 붙여 넣어줍니다. 스크립트를 복사하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란을 열면 내 스크립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3개를 눌러서 스탬프 전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긁어서 복사하고 붙여 넣은 다음 구글 공식 나노바나나 프로 설명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에 주소도 붙여 넣어줄게요. 이제 그 밑에 정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내가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사례 20가지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직업에 맞게 바꾸면 되겠죠. 쓸 때는 여기 모드에서 띵킹 모드로 쓰셔야 제미나이 3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20가지 정리를 해줍니다. 맨날 남들이 정리해놓은 사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죠. 중 20번이 마음에 들면 20번 예시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생성해주면 도구에서 이미지 생성하기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학급 앨범 커버가 잘 생성이 됐습니다. 아이들 사진들을 넣고 같은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면 실제 우리 반 아이들 얼굴에 적용된 앨범 커버가 나오겠죠. 오늘 나노바나나 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텍스트 생성 능력이 압도적이다. 이미지 퀄리티는 화질은 높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뽑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인물 일관성은 좋지만 제품 일관성은 디테일이 살짝 망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이 뛰어나서 활용 범위가 넓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 말고도 제미나이 3의 활용도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는 법도 종종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구글 주식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